당신들이 상상하는 끝은 아직 시작도 아니었어요. 이 한마디가 떨어지자 방 안 공기가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팽팽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병실에서 모든 진실이 터져나온 뒤 사람들은 숨을 고르지 못했는데요. 그 숨들 사이로 더 검고 오래된 그림자가 천천히 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텔라장의 몰락으로 대부분의 가면은 벗겨졌지만 그 가면들 뒤에는 또 다른 가면과 셈법이 숨어 있었더라고요. 민두식이 기자회견장에서 내 피가 어디서 흘렀는지 밝히겠다고 호언장담했을 때 누가 알았겠어요?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어디선가 오래전부터 휘감아온 권력의 실타래를 끄집어내는 도화선이었다는 걸요. 첫 번째 비밀은 문태경의 뒷사연에서 나왔습니다. 태경은 그저 루시아의 구원자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의 손에는 오래전부터 준비된 리스트가 있었어요. 이름 하나하나에 담긴 숫자들, 거래의 잔해들, CCTV와 파일 조작의 흔적,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계산된 누구를 언제 무너뜨릴 것인가의 시간표였죠. 태경은 민두식을 구한 후 회장마당에 숨어있던 진흙을 한 줌씩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흙 속에서 나온 건 민경채의 과오만이 아니었어요. 더 깊게 파들어가자 놀랍게도 민강 유통 전체를 잡아먹으려 했던 거대한 금융 사슬의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김선재는 그 사슬의 끝에 서 있었는데요. 이자는 단순히 지분을 탐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유통을 통해 권력을 재생산하는 비밀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조직은 이름을 바꿔가며 수십 년간 부와 영향력을 축적해왔더라고요. 그 조직은 사람들의 출생 기록, 병원 기록, 심지어 고인의 유품까지 거래 대상으로 삼았고 필요하면 DNA까지 조작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어요. 김선재가 웃을 때는 그 웃음이 단지 개인의 사치가 아니라 조직의 이익을 위한 연기였던 셈입니다. 우린 시스템이야. 내 감정이고 뭐고 이익이 전부지. 그의 말은 그렇게 들렸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루시아 자체였어요. 루시아가 단지 희생자처럼 보였던 시간들은 의도된 포석이었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보호되어 온 존재였더라고요. 루시아의 정체는 단순한 가난한 엄마가 아니라 과거 이 조직과 맞서 싸운 누군가의 마지막 흔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성애와 강인함은 위장된 무기였고 세리를 지키려는 마음속에는 그 조직의 비밀을 끝장내자는 결기가 숨겨져 있었죠. 루시아가 세리를 내 딸이라고 부를 때 그 말은 단순한 혈연 이상의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공실장의 고백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공실장의 죄책 고백은 진실을 드러냈지만 그 진실 뒤엔 더 큰 거래가 있었습니다. 공실장은 단 한 번의 범죄를 고백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수십 년 전부터 아이들이 바뀌고 기록들이 조작되는 일련의 일을 눈앞에서 보아온 증인이었고 그 모든 것은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을 위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바꿨다는 말보다 충격적인 건 그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어요. 그녀가 무너뜨려야 했던 것은 단지 양심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로비와 협박의 역사였던 셈입니다. 이제 문이 하나 더 열렸습니다. 민두식의 심장 속 깊은 곳, 그곳엔 오랫동안 묻혀있던 두려움과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회장으로서 생을 살아오며 결정했다고 믿은 것들, 많은 이들을 짓밟았던 명령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조종 아래서 내려진 것들이었다면 어떨까요? 민두식이 자신을 탓하며 흐느낀 날, 그는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와 타협했음을 기억해냈고 그 누군가는 바로 조직과 연결된 법조인, 병원 관리자, 심지어 일부 기자들이었더라고요. 민두식은 진실을 밝히는 게 곧 자신 일가의 몰락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의 결심은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되었고 그 위협은 곧바로 보복의 칼날을 불러왔습니다. 중간마다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졌는데요. 예를 하나 들자면 세리가 루시아의 손을 잡고 미소 납골당에 갔을 때 그곳에서 만난 것은 잔혹한 진실의 흔적들이었습니다. 미소 사건의 장면들, 증거가 조작되었음을 알려주는 메모, 누군가의 급한 발걸음 소리까지 기록된 녹음 파일. 세리는 그 순간 루시아의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고 자신이 믿어왔던 세계가 얼마나 비열하게 설계되어 왔는지를 똑바로 마주하게 되었죠. 세리는 울었지만 그 눈물 속에는 분노가 섞여서 더욱 무서웠습니다. 넌 내 엄마야라는 말이
이젠 복수의 씨앗으로 자라났거든요. 그 다음 한 방이 터졌습니다. 문태경의 파일 더미에서 발견된 블랙박스, 바로 김선재와 연결된 계좌, 해외 화이트리스트, 비자금 운용 내역이었는데요. 그 목록엔 이름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 속에는 정치인, 검사, 언론사 임원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이 자료 하나면 누구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문태경은 이 자료를 단순히 폭로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것을 심판의 도구로 쓸 작정이었고, 그 방식은 잔혹하기까지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이용한 것만큼 나도 너희를 이용할 거야. 그의 말은 저주처럼 귓가에 맴돌았죠. 김선재는 그 파일이 공개될 것을 예감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는 미리 대항 마수들을 펼쳐 세리와 루시아를 흔들고 민두식을 다시 약하게 만들려 했죠. 하지만 김선재의 계획에는 치명적인 오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감정 배신과 죄책감, 진심으로 누군가를 지키려는 마음 같은 것이었어요. 문태경과 루시아, 민두식은 서로 다른 이유로 서로를 지키기로 했고, 그들의 연합은 계산된 적들을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번이고 폭발적 감정의 충돌이 일어났고, 그때마다 독자는 다음엔 또 무슨 일이 하고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결국 법정이 아니었어요. 법정은 이미 돈과 권력으로 오염되어 있었고, 이 싸움의 결말은 공개와 증거의 물리적 노출에서 나왔습니다. 문태경이 밤중에 모든 자료를 언론에 흘렸고, 각종 내부 고발자들이 증언대를 채우는 순간 김선재가 쌓아 올린 제국은 삽시간에 흔들렸습니다. 김선재는 분노하며 미친놈들이라며 포효했는데, 그 말은 그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패닉의 신호였어요. 그의 분노는 결국 그를 더 깊은 파멸로 밀어넣었고, 그의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마지막 반전에서 나왔어요. 공 실장이 바꾼 그 아이들, 출생 기록의 조작, 그 모든 것은 한 개인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일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이기심을 부추긴 것은 바로 생체 정보 시장이라는 더 큰 범죄였다는 겁니다. 이 시장은 아이들의 유전자, 병원 기록, 출생지 정보까지 거래하며 후계자 만들기와 상속 구조 조작에 이용됐고, 민간 유통 같은 대기업들의 권력 재생산은 이 부정한 시장 위에서 돌아갔던 거더라고요. 이 사실이 드러나자 단순한 가족 드라마는 국가적 스캔들로 번졌습니다. 마지막 10분, 이야기의 톤은 더 통쾌해졌습니다. 폭로의 파도는 이미 시작되었고, 김선재는 체포되었으며, 스텔라장은 감옥행을 앞두고도 자신만의 고집을 버리지 않았지만, 더 이상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민경채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치욕 속에서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 이젠 내가 찾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단단했어요. 세리는 결국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루시아의 손을 굳게 잡고 과거를 파헤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길을 함께 걸을 것을 선택했어요. 세리는 분노했고 복수를 원했지만, 그 복수는 단지 가해자를 향한 분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진실이 왜곡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죠. 너희 다 씨발 엿먹어라 같은 욕이 튀어나올 만큼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 욕은 슬픔과 분노가 한데 섞여 나온 살아있는 감정이었어요. 관객은 그 욕 한마디에 통쾌함을 느꼈고, 동시에 그 뒤에 남는 공허함을 함께 삼켜야 했습니다. 마지막 장면, 세리와 루시아가 손을 잡고 햇빛 아래 서 있을 때 화면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에 남은 건 무너진 것들의 잔해와 그것을 치우며 다시 세우려는 사람들의 땀뿐이었죠. 민두식은 자신의 잘못들을 자백하고, 문태경은 미소를 짓되 눈가에는 피로가 남아 있었어요. 이들은 완전한 승리자가 아니었습니다. 승리보다 더 중요한 건 책임이었고, 그들은 그 책임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에필로그처럼 남은 작은 장면, 공 실장은 법정에서 눈물로 용서를 구했고, 민수정은 김선재의 추락을 기회로 삼아 자신만의 길을 열었으며, 태주는 모든 기록을 정리하며 새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생명이 장롱 속 증서처럼 거래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모두가 조금씩 힘을 보태기로 했다는 점이에요. 이야기는 통쾌함과 분노, 복수와 화해가 뒤엉킨 채 끝났는데요.
남는 질문은 여전합니다. 우리가 믿는 시스템은 정말로 공정한가? 힘 있는 자들이 감춰온 진실은 또 어디에 숨어 있는가? 세리는 그 질문들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거고 그 여정이 다음 이야기를 불러일으킬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자면요. 진실을 덮으려 한 자들, 내가 오늘 까발린 모든 거짓들, 이제부터는 내가 감당해야 한다고. 욕이 나오게끔 속이 부글부글 끓는 순간이 많았겠지만 그 분노가 변화를 부르고 변화가 새 삶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다음 화에서는 이 잔혹한 연극 뒤에 더 깊숙이 숨은 인물 하나가 드러납니다. 기대되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